안녕하십니까. 용동중학교 2학년 친구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불교입니다. 아시겠지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 인도의 이제 왕자였는데 그 왕자가 본인이 살던 그 궁궐을 뛰쳐나와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득도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석가모니가 되었죠. 자, 이 석가모니는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무엇과 무엇의 고통? 네, 번뇌와 윤회. 말씀드렸겠지만 번뇌 같은 경우는 욕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덩어리, 욕심 이런 것들이고 윤회는 돌고 돕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불교에서 사람이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전에 살았던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뭐 벌레가 될 수도 있고 일개 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동물이 될 수 있지만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 뭐하든 일단 운명이 수레바뀝니다. 생로병사. 결국은 태어나고 또 늙고 또 병들고 그러고 죽더라. 이것마저 다 뭐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뭘 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석가모니 이야기였고요. 그 자비와 평등. 자비는 말씀드리겠지만 불교에서는 인연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인연, 그리고 제가 또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만난 인연, 그 모든 인연은 특정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기에 만났고,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된다?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평등을 강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그 나타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무슨 제도와 관련되어 있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채워볼까요? 맨 밑에 있는 계층을 우리는 수드라, 그 다음이 평민, 바이샤, 그 다음 왕족 귀족에 속하는 크샤트리아, 그리고 이제 이 위가 브라만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할 때도 이 브라만 계층은 제사장으로서 도대체 이 국가 운영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요 왕족과 귀족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평민, 요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얘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 불교고요. 이 두 계층이 평등,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계급 나눠져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불교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불교 어떻게 확산이 있느냐? 두 왕조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누렸던 아소카 왕. 제가 얘기했죠. 이 아소카 왕은 정복하기 위해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어. 영토를 넓히려고. 그런 과정에서 뭐 평화롭게만 했겠어요, 그죠? 다 죽였단 말이야. 피 비린내가 엄청나. 시체가 쌓여서 시체 산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 많이 죽였구나. 시체에 산이 됐구나. 그러면서 다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미 죽여놓고 불법으로 앞으로는 불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이 불교를 열심히 발전시켰죠. 그 중에 개인의 해탈 한 명 혼자 스스로 수행해서 해탈하겠다. 바로 이것은 상좌부 불교죠.
이건 지금의 동남아시아, 태국, 미얀마, 뭐 캄보디아 등등으로 전파됐던 게 바로 이 상좌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그 다음에 들어선 왕조 쿠션 왕조는 이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를 누렸고요. 이와 다르게 매우 대조적이에요. 상반적이에요. 그죠? 많은 혼자 해탈하는 거랑 다르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많은 중생들의 구제를 해준다. 구제를 중요시했던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이거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전파되는데 중국이 먼저 들어오고 중국이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동아시아로 전파될 때 하나 더 빠진 게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고전 문화가 합쳐져서 나타난 무슨 양식? 간다라 양식. 간다라 지방에서 발전한 요 간다라 양식이 동아시아로 전파를 함께 전파하면서 이 불상 제작이 활발했고 그 불상을 넘어가서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굽타 왕조의 힌두교죠. 굽타 왕조 때 나왔던 힌두교는 지금 세계 종교 몇 위? 세계 종교 3위입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 힌두교는요, 기존의 브라만교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뭐 값비싼 재물을 바쳐라. 그런데 이런 게 필요 없다. 복잡한 제사의식 없다. 이러니 많은 인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 한번 힌두교를 믿어볼까 해서 웰컴 인도 국민들이 매우 환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힌두교의 특징 일단 무엇을 신성시했다? 네, 소를 신성시한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길거리에 소가 앉아있다. 차를 끌고 운전하고 있는데 소가 앉아서 못 지나가겠다? 그럼 그냥 못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소를 피해 가시든가. 소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바로 이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국민들입니다. 소 왜 유명합니까? 힌두교의 신 중 하나인 파괴의 신 누가? 시바 신이 타고 다니던 소가 흰 소였죠.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고요. 겐지스강 여기서 뭐하래? 목욕. 그럼 죄를 씻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겐지스강이 지금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런데도 그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인들은 좋다고 들어갑니다. 요가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해탈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이 요가 명상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요가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과정에 이 요가가 참 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손쉽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위진남북조와 수나라, 당나라를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삼국시대가 도래합니다. 왜? 한나라가 뭐 했거든요? 멸망했거든요. 우리 좀 굵은 글씨로 써볼까요? 후한이 멸망할 때쯤 바로 무슨 황색 두건을 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이 황건적을 때려잡기 위해 각 지방의 호족들이 그 황건적을 때려잡기 위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 좀 유력한 호족, 힘이 있는 호족들이 바로 나라를 세우죠. 위는 이제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웠긴 한데 이제 뭐 거의 우리는 조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촉, 유비, 송권 이렇게 해서 각 유력한 호족 3명이
나라를 세우니 그게 위초고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그 시대입니다. 그죠? 이 중에 누가 통일했다고 했죠? 통일한 사람은 없다. 위나라의 신하였던 사마가문이 사마가문의 사람들이 요 진나라를 세워서 어, 사실상 삼국시대에 통일한 사람은 위초고도 아닌 바로 이 사마가문 최후의 승자가 바로 이 사마가문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나라도 오래 못 가요. 왜? 제가 그 유목민족들이 계속 만리장성 쌓아놨는데도 그거 뛰쳐가지고 그 만리장성 넘어가지고 계속 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오호 오호 얘네들은 오랑캐예요 오랑캐. 그죠? 그러니까 정착민족들 지금 이미 진, 위초고, 진, 한, 열 그 있던 정착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오랑캐다 오랑캐 유목민족이죠. 야, 누구누구 있냐? 선비족, 흉노족, 강, 가해족. 얘네들 다섯 유목민족이 계속 뛰쳐서 나온 거죠. 만리장성을. 그래가지고 요 진나라가 결국은 이 5호에 쫓겨서 강남 지방으로 갑니다. 개발이 되지도 않았던 강남 지방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 진나라나 요 위초고 이미 살고 있던 이 정착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죠? 살고 있던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무엇이 시작된 거야? 강남 지방 개발이 되더라. 습지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위도상 요 밑에 요 지금 창장강 요쪽 있잖아요. 건강 낭지 이쪽 부분은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강수량이 많다. 근데 이 위로 올라갈수록 강수량이 적어요. 그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요 밑에가 거의 쌀 창고라니까. 여기 특히 요 전라도 곡창지야 완전히 쌀 창고야 창고. 왜?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이 위로 올라갈수록 비가 안 온다고. 그래 이게 개발이 안 되니까 습지지. 물을 많이 먹으면 그런 땅이었는데 다 농경지로 바꾸니까 이제 그 동진이 세워진 이후로 요 강남 지방이 쌀 생산지가 된 거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요 더 밑에 이제 베트남은 제가 얘기했죠. 베트남도 이제 막 이 쌀국수가 유명할 정도로 쌀이 많이 나오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5호가 지들이 서로 세웠다가 망가뜨렸다가 동맹 맺었다가 별 지랄들 떠면서 16개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언제 그 16개의 나라가 또 서로 망하게 하고 다시 세우고 언제까지 그 지랄 할 거냐고 그지? 그걸 이제 통일하는 게 누구야? 북위예요. 그러니까 요 위쪽이 16개의 국가로 서로들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걸 통일한 게 어디다? 네, 바로 선비족 출신의 북위고요. 얘네 유목민족이죠. 지금은 유목민족이 결국은 요 만리장성을 넘어와가지고 기존의 한족들, 정착민족들이 있었던 여기를 다 먹은 거예요, 지금. 황후강 중류부터 시작했잖아요. 나라 생성은, 그죠? 그리고 지금 요 밑에 동진의 수도가 이제 여기가 된 거죠, 여기. 자, 이제 북위가 어쨌든, 어, 유목민족이고, 요 진에서 동진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한족이라고 정착민족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요 동진으로 내려올 때 모든 백성이 내려올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지금 지배를 하겠지만 피지배층은 누구야? 피지배층은 대다수가
한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족을 문제없이 다스리기 위해 원활하게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한족의 입맛에 맞게 한족의 문화에 맞게 지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북위의 유목민족 출신인 선비족의 지배층들이. 그렇죠? 지금 지배층은 유목민족이야, 선비족이야, 선비. 피지배층이 한족인 거고, 그죠? 그래서 북위의 대표적인 황제 누구?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한다? 한화정책. 우리 유목민족들도 이제 그만 이제 이동하지 않고 나라를 세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요 한족들처럼 살아보자. 우리 그러니까 서로 생활의 모습이 달랐잖아요. 습관도 다르고. 근데 이제는 한족처럼 바꿔보자. 제가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가 이 선비족들의 여성들은 맨날 곰가죽, 호랑이가죽 입고 있었을 거고 화장이란 거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한족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 화려한 옷, 비단 옷, 그리고 분내나 막 향기 나는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얼굴도 하얘, 막 이뻐. 그거 보면서 오히려 저들처럼 살아보자.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후문제가 하나 정책을 한 그 구체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결국 황제권 강화였거든. 요 사람도 황제권 강화를 하고 싶어서 한화 정책을 한 거고 원래 이거 원래 요쪽이 기존의 선비족들의 수도였다면 이제 한족의 수도였던 요 러양으로 내려오는 수도를 천도하는 이유도 있었단 말이죠. 결국 다 황제권 강화랑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사회적 특징 좀 보면 쇼문주의 입장에서 황제권 강화야. 그죠?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을 황제의 말 잘 들을 누굴 뽑아야 돼? 이 관리들 뽑아야겠죠. 근데 이 관리가 요때만 해도 위진남북조 시대만 해도 이 관리 선발이 너 똑똑한지 한번 봐보자. 대가리 테스트냐? 아니다. 바로 뭐였다? 추천이다.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중정관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 지방에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등급을 매겨서 좋은 등급의 그러한 인재들을 우리 중앙에 올려봐라. 수도에 황제들에게 바쳐봐라. 그게 뭐? 국풍 중정제다. 추천제도다. 근데 이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중정관들한테 뭘 줄 수 있어? 뇌물 줄 수 있어. 왜? 등급 좀 상승시켜달라. 그리고 이렇게 뽑아놓으면 지들끼리만 이제 그 세력을 형성해요. 그래서 썩 좋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잘 운영하던 북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동위와 서위로 나뉘고 북제와 북주가 나뉘고 그중에 이제 북제가 북주에 흡수되고 그 남조의 송제 양진이 내려와서 이제 망하면서 열심히 이제 다시 통일한 게 바로 무슨 나라다? 수나라다. 근데 이 수나라는 황제 딱 둘만 알면 된다. 왜? 황제가 둘밖에 없다. 왜? 역사가 짧다. 빨리 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율령을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율령 있죠? 이 율령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중앙의 기구, 중앙 정치 기구를 그 지방 행정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토지 군사 제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문제 때 뭘 했다? 그러니까 방금 국풍중정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놈, 그 중에서도 시험 봤는데 되는 놈, 시험 냈는데 그 답안을 완벽하게 쓴 놈, 그 놈을 뽑아서 뭘로 하겠다? 공무원으로 세우겠다. 이제 이게 뭐야? 과거제 실시. 중국 최초 수나라가 실시했고, 이게 쭉쭉쭉쭉 중국이 망할 때까지, 중국이 망하는 그 시점까지 과거제가 있었다. 양제, 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대운하라는 걸 건설. 강남지방과 화북지방.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강남지방, 강남지방, 여기 있죠. 쌀 생산지예요. 근데, 수나라의 수도는 여기 화북지방이란 말이에요. 화북지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양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수로 있죠. 수로예요, 수로. 큰 수로. 물길을 만든 거야. 요게 없었으면, 가는데 뭐 한나절이야. 한나절도 아니야. 막 한 달, 두 달. 언제 쌀 그거 올라가니? 황제한테. 세금도, 쌀도, 뭐, 특산품, 군사, 다 어디 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강남지방 것도. 근데 오래 걸리니까 백기를 만든 거예요. 백기. 인공적인 백기를 만든 게그 대운하입니다. 알겠나요? 이거는 결국은 제가 얘기했죠. 물자 이동, 군사 이동이 목적이 있었다. 이게 대운하다. 근데 얘들 어디에 망한다. 고구려를 먹고 싶었어. 멀리 막 군사들 이끌고 가. 근데 막 을지문덕 장군의 막 살수대첩 이런 데서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군사들 다 대지고요. 전쟁에 들어간 돈 다 소비했죠? 먹을 쌀 없죠? 하필 또 7월 때 막 여름이야. 강 넘는 것부터 막 쉽지가 않아. 강 넘자마자 막 온갖 전염병에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폭망한 거야, 폭망. 폭망했다고. 왜? 반란이 일어났거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어느 나라다? 당나라다. 이제는 통치체제를 완성한다. 그래서 율령을 통해서 삼성육부.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서 일할 삼성과 그 밑에 육부입니다. 정책을 심의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이 삼성. 그 상사성 밑에는 지금 이 육부 자체가 우리 국가 행정부의 각 누구야? 장관들이 가진 이 모든 각 부서, 네? 그거랑 이제 다 비슷하다. 이후, 이호의 병성공. 요건 그대로 조선시대로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지방제죠. 지방의 주와 현을 놓고 이렇게 관리를 파견했던 그러한 통치체제의 완성 모습을 중앙정치 조직, 중앙정치기구 조직,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이 이루어졌다. 토지, 나라에서 땅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대질 때 다시 가져가는 거죠. 뱉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가가 크단 말이야. 요거 대가야, 대가. 땅을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항상 세금을 걷어. 야, 성벽 쌓아야 돼. 너 나와. 특산물, 너 만들어서 가지고 와. 부정제. 자,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어요. 농번기엔 건들면 안 돼. 바쁘잖아. 농한기는 이게 겨울이란 말이야. 뭐 뒤에 뭐 집에 누워가지고 발라당 누워가지고 막
주룩주룩 살찌고 막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나와. 예비군이야. 군사훈련 받아. 왜?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 그때 뭐 해야 돼? 싸워야 되니까. 이런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내야 했던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이 당나라가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죠. 웰컴 웰컴이야. 저기 노란 머리, 파란 눈, 코쟁이 다 웰컴이야 웰컴. 어떻게 생기든 웰컴이야. 와서 너희들의 문물, 너희들이 가진 문화도 알려주고 문물도 소개해주고 우리 것도 가져가렴. 이래서 이 당나라가 국제적인 도시로 특히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웰컴 웰컴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 교류한 거는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미 수행평가로 얘기한 부분이죠. 그 결과가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얘기해. 해. 불교. 유교. 한자. 율령.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한자를 먼저 얘기하든 불교를 먼저 하든 그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재차 여러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잊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14번 이슬람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이슬람교로 넘어가겠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는 도시의 상인 누가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이 알라로부터 이제 누구다 이제 그 대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져서 계시를 받았더라. 그 알라가 이제 우리가 아는 유대교의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유대교의 뿌리를 둔 종교 두 가지 어디?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죠. 그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 야훼신, 유일신 야훼가 여기서는 여호와,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근데 이슬람교는 알라 이렇게 변형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각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신을 믿는 총 세 가지 종교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이슬람교는 이렇게 알라가 계시를 줬더라. 누구한테?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그리고 이슬람교를 정립을 했죠. 이 초승달이 유명한 건 얘기했죠. 초승달이 유명한 건 계시를 받는 날 달, 보름달이다? 초승달이다? 반달이다? 초승달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경전, 이슬람교의 경전,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 바이블이 있듯이 얘네들도 뭐가 있다? 수란이 있다. 자,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받은 내용, 그걸 정리하고 기록했고요. 제가 현장 수업 때 이슬람교를 할 때 잘못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걸 정정하는 의미에서 정정하는 게 꼭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지했습니다. 금지, 꼭 금지야. 금지야.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 언행, 말과 행동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겠죠. 선지자. 요 이슬람교로 만든 선지자의 말과 행동인데 당연히 중요하겠지. 자, 다섯 가지 의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신앙 고백.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그냥 샤다 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랑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이 알라르에게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누구뿐이다. 무함마드다. 막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 고백 같은 걸 해요. 그 종교인으로서 하늘 계신 아버지 이거는 저기구나. 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두 번째.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예배를 해야 된다. 사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했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 그래서 그게 키플라였나? 하여튼 위치를 찾아. 그래서 그걸 향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라마다 기간이랑 겹치는데 이게 해가 떠 있을 때 음식 섭취 금지, 이게 사음,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폭염으로 다 싹 다 뒤지고 있어 지금. 갔다가 미친 거야. 그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거 안 썼다. 자카트가 있죠. 이거 왜 안 썼지? 이런 5가지 의무를 해야 된다. 이슬람 교도들은 자 이러한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점차 뭐한다 영토를 확장한다. 아시아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다 이제 이슬람의 영역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팽창되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정통 칼리프 시대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되지면서 그 무함마드가 했던 지도자 역할 그걸 이제 칼리프라고 하죠. 그죠? 총 4명의 칼리프가 선출됐고 3대와 4대가 싸워요. 3대와 4대가 싸워요. 그죠? 3대가 이제 우마이야 가문 사람들, 4대가 이제 그 무함마드의 사촌, 그러니까 친족 계열이죠, 그죠? 누가 그가자 무함마드의 친족이냐 아니냐 그걸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싸움 때문에 시아파, 순위파는 아니었는데 지금 한 90%가 다 순위파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순위파가 90% 정도니까 그죠? 시아파가 이제 그 친족 계열이니까 당연히 이제 우마이야 가문의 사람, 그러니까 무함마드 가문이 아니어도 재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 열심히 이슬람 믿는 친구들이라면 칼리프를 할 수 있다. 그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등장하죠. 근데 얘네들 아라비 우대 정책 이딴 걸 했어요. 이거는 비아라비는 뭐 하겠다? 비아라비는 차별을 하겠다. 그 즉슨 이 얘기이기 때문에 어, 욕 먹을 만해요. 그죠? 근데 이걸 똑같이 보고 있던 누구야? 아바스 왕조야. 네? 아바스 왕조라고. 당연히 뭐 하겠어. 폐지를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야. 했다가 아 우마이야 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열심히 발전하는데 그 중에 얘네들이 한 것 중에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더라. 그래서 이 동서교역로 가지고 싸웠던 데가 어디요? 당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 무슨 전투? 탈라스 전투. 701년인가? 여기서 누가 이겼다? 아바스 왕조가 이겨서 이 동서교역로를 장악한 겁니다. 당나라 왜 졌어요? 당나라는 왜 졌어요? 얘기해보세요. 당나라는 탈라서. 배탈나서. 탈라서 그래서 탈라스 전투다. 그렇게 외웁시다. 나도 창피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외우고 있다는 그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 탈라스 전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제 방금 이슬람 세계인데 이제 여기는 무슨 세계다? 크리스트교 세계다. 왜 크리스트교 세계냐?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까지는 이슬람 세계다. 이제 곧 이 둘이 맞붙는 그런 타임도 다가오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람은 딱 하나다. 까롤 루스 대제.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정복한 지역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설립해요. 누가 좋아한다? 교황이 좋아한다. 그래서 로마 교황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요. 뭐 서로 이 정치적인 쇼를 한 건데 서로 이게 그 누나마 먹을 만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너 잘했다. 너가 이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서로만 황제의 왕관을 줍니다. 그리고 궁정과 수도원 등의 학교를 설립해서 학문과 문예를 부흥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칼로스 대제입니다. 결국 그 의의로 칼로스 대제는 칼로스 대제는 그 기존 조상부터 자기까지 어느 민족 출신이 게르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운 왕국은 지금 어디에 그 직전의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나요? 서로마였죠? 그죠? 로마. 어.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종교? 그렇죠. 크리스트교. 아유, 안 보여. 어휴. 크리스트교. 이 문화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다? 칼로스 대제더라. 그래서 별명 유럽의 파더, 파더, 아버지더라. 아시겠나요? 자, 이러한 칼로스 대제의 아주 훌륭했던 역할에도 불구하고 칼로스 대제의 세 아들이 각각 영토를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 영토 내에서도 이제 지들끼리 노나먹기 뭐해먹기 해가지고 갈라졌죠, 그죠?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이 됐는데 분열된 상태에서 주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요. 마자르족, 이슬람, 노르만 위에 그 바이킹이었던 얘들 쳐들어오면서 이제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살아남아라. 내 땅 지키려면 내 땅 주위에 성벽 쌓고 그리고 그 성벽에서 우리 내 땅을 지켜줄 누구? 내 부하들, 내 군사들을 길러서 이제 왕국 내에 조그만 또 다른 자그마한 국가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무슨 제도다? 공건제도다. 공건제도다. 파워가 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군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봉신이 주군을 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종제입니다. 주종제. 주종제. 주와 종. 주군은 봉신에게 뭘 한다? 봉토를. 자, 이 땅 내 땅이거든? 근데 일부를 줄게. 가서 네가 잘 다스려. 거기 백성들한테 세금도 네가 잘 걷고, 네가 거기 사람들 재판도 해서 억울한 일도 풀어주고 다 해. 알겠지? 대신 뭐 할게? 간섭 안 할게. 네가 알아서 잘 해봐. 그리고 봉신 보여줘. 왜? 내 사람이니까. 넌 내 사람이야. 그래서 내 사람이다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봉신 보호를 해줘요. 그럼 봉신은 뭘 해줘야 되느냐? 언제든지 내 주인이 누군가의 침략에 의해서 위험하다. 그 전쟁을 벌인다. 군사 지원해줘야죠. 아니면 이제 주군이 포로로 잡힐 수가 있어. 포로가 잡혔을 때 그 포로에서 뭐라 할까? 이제 해방? 포로로부터 풀기 위한 돈을 내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성해야죠. 자, 이건 뭐 한 거야? 우리 중국의 봉건제와 다르게 요거는 서로 남남이야. 그리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서 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해주자 결정했잖아요. 쌍무적 계약 관계야. 그러니까 이 주군과 봉신 중에 누구 하나가 이 임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파기될 수 있다. 파기 오케이.
한 명이 하지 않아도 이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 쌍무적 계약 관계다. 계약 관계다. 그리고 이제 봉신이 받은 봉토를 우리는 이제 농촌공동체 장원이라고 해요. 요 농촌공동체야. 이거 보이시죠? 장원이야. 응? 경주의 성, 교회, 방앗간이니? 방앗간. 왔니? 뭐 있니? 대장간은 뭘로 보이니? 대장간도 있고, 빻은 밀가루, 밀을 이제 빻아가지고, 이거 다 밀이에요.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고, 제빵, 소. 이러한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사람들 다 누구야? 농노, 농노. 이 장원제 이제, 그래서 장원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농노의 특징이 있다. 누구랑 다르다? 고대? 노예랑 다르다. 첫 번째, 영주에게 예속되어 영주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음. 그러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옆에 형주는 더 좋다는데? 옆에 형주는 이런 거 챙겨준다는데? 근데 난 갈 수가 없어. 왜? 허락 없이는. 허락이 있으면 거주 이전 가능하죠. 근데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고. 영주에게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다 내야 돼요. 방앗간, 대장간, 제빵소 쓰면 다 내야 돼. 그리고 각종 세금 뭐 있어요? 내가 웬만히 혼인세, 사망세, 그리고 일단 살아있는 거, 살아서 영주의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세, 한 명당의 대가리 세금, 대가리 돈 이런 걸 막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뭘 할 수 있다. 혼인 또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요. 집과 토지는 약간의 재산이, 이전 고대 노예는 재산이 없어요. 왜? 쟤네들부터가 재산이야.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얘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죠. 알겠나요? 이게 봉건제였다. 그리고 이제 그 봉건제의 영향을 받은 바로 종교의 모습,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